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GTF 강사 서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475회 6월 12일 적중 특강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문제를 시간을 재고 몇 분을 한번 재볼까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475회 시험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32점에서 43점이 목표신 분들뿐만 아니라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도요. 일단은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이전에 나는 합격을 했었는데 기존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준동사 당위성 슈드 생략. 준동사와 당위성 슈드 생략의 출제의 숫자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32의 구조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저희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는 6문항이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풀다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하나씩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정말 랩처럼 빠르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씩 출제된다라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오셨다면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어려운 시제 유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3대3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총 6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제와 가정법을 합치면 12개의 문항이라서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끔씩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혼합 가정이라고 하는 걸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이따가 이것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준동사 동명사가 기존에 3개, 그 다음에 이번에도 3개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는 2021년도 이전에는요. 투부정사는 2문항이었는데 이제 3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위성의 슈드 생략 같은 경우에는요. 3문항에서 2문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슈드 생략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자, 얘는 별표죠. 사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로워요. 다음 회차 시험 준비 중이에요. 라고 하시는 32점에서 43점 이상의 목표신 분들도 조금씩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관계사도 약간의 스킬적인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2문항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몇 문항이다? 26문항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GTF 새내기신 분들은요. 지금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같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난이도 좀 어땠나요? 어려웠죠?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시제 부분이 나는 이게 확실치 않아. 내가 공식을 외웠는데 내가 조금 헷갈리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게 이번 시제의 난이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빈칸 주변을 봅니다. 빠르게 스캔을 하시면 뭐가 보여요? For an hour이 보입니다. 그리고 if 다음에 현재 동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단서가 보이면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저도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단서에 표시를 하고 갑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if 현재 동사가 나왔어요. if뿐만 아니라 시간 접속사들 있죠? 시간 접속사들 기억나시는 거 한번 외쳐봅시다. 네, 저 다 들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when이나 그 다음에 뭐 as soon as도 가끔씩 나오고요. 뭐 by the time, 그 다음에 뭐 before 등이 있죠.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if 조건절뿐만 아니라 시간 접속사가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표시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패턴은요. 주어 다음에 바로 현재 동사가 나온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재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미래라는 걸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로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완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미완진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단서가 없다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저도 해석하고 싶지 않거든요. GTLF는 사실 공식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단서가 없다. 그러면 저도 별표를 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런데 32점에서 43점은 시간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제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장이나 맨 마지막 장에 몇 번 출제되었는지 예쁘게 적어주시면서 소거를 하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거 D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었죠. 자, 요렇게 will have been driving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초집중해서 미완진이 이후에 시제에 나오면 무조건 소거해야지 라는 걸 생각하시면요. 앞으로 가지 않고서도 아마 뒤에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빈칸을 봤는데 자, 여기 일단 when이 보여요. 그렇죠? when이 보입니다. when 세모를 쳤고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등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동사 자리에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건 시제, 가정법, 슈드 생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법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if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슈드 생략도 그런 구조가 아니죠. 무조건 시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시제인데 뒤에 보니까 ask yourself. 제가 이 문제는 난이도를 더 업시켰습니다. 그래서 ask yourself라고 하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자, 그리고 주변 시제도 한 번씩 봤을 때 어떤 시제로 되어 있죠? 다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해 주세요. 명령문으로 말한다는 건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제 혹은 미래 시제 등이 등장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정답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아닌 거를 소거를 해볼게요. 이럴 때는 확실히 아닌 걸 소거를 합니다. had been feeling이랑 was feeling은 당연히 지금 문맥적으로 명령문과 일치될 수 있는 건 네, 현재 진행 형태밖에 없겠네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 시간 접속사 자, 우리가 아까 적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현재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 패턴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주어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공식은 미진이라고 해서 미래진행형이 있죠. 근데 이 외에도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미진 외에도 이렇게 명령문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할 때 뭐뭐 하세요. 이런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여기서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너가 만약에 아직 그러진 않은 거겠지만 만약에 너가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negative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한다면 혹은 지금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re feeling으로 가주시고요. B번이 소거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용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시제 유형이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변 시제를 먼저 봅니다. 단서를 찾아볼게요. Weather reports from last week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할게요. 전 동그라미를 쳐서 확실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announced라고 하는 과거 동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 시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이렇게 표시하면 저는 바로 선택지로 와요. 과거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1번에 나왔던 B번은 애초에 소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will be coming도 매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B번도 소거.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이에요. 이때 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을 이제는요, 2022년도에서는요, 약간의 단서 없이 출제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했대요. Announced that a fierce typhoon, 그 다음에 온다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해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A번이 소거가 돼요. 해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오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에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공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접근하다면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한다, 하지 않는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정확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해석보다는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별표를 친다. 자, 별표를 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과거 완료 진행이 됐든 과거가 됐든 과거 진행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32점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단서가 일단 last week이라고 하는 거 있고 과거인데 과거 완료 진행이랑 과거 진행이랑 해석해서 난 더 틀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자, 잠시만 여기서 해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나 헷갈려 별표 치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시간 많아요. 그리고 65점 분들도요, 사실 표시하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번이 정답이지만 이제 이후에 had been coming이랑 was coming이 헷갈릴 때 자, 소거하는 거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4번 문제도 시제 문제죠. 제가 원래는 시제 문제가 다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숫자 맞추기를 빠르게 해보라고 1에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시제 문제를 넣어봤는데요. 자, 빈칸은 동사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문장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그가 탔던 그 비행기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 아니라 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사 자리거든요. 그럼 the plane 다음에 빈칸이 동사 자리니까 우리는 주변의 시제를 보고 단서들을 봅니다. Due to the inclement weather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uring the whole flight 컴마 뒤까지 봅니다. which made 과거 형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veryone anxious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자, 그럼 일단은 과거 시제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번 소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소거를 할 거고요. 뭐야, 나는 과거 진행이랑 과거 완료 진행이랑 헷갈렸는데 선택지에서 B번까지 소거가 돼버리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건 뭐예요? 아까 내가 헷갈렸던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번 문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3번 문제에서 was coming과 had been coming이 헷갈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had been shaking이니까
당연히 아까 풀었던 3번 문제는 was coming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65점 분들께도 필수적인 그러한 전략이며 또 32점, 43점이 또 어려운 최강의 난이도의 시제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푸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고 또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까지 우리가 잘 풀었으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도 동사 자리가 요렇게 뚫려 있네요. 그럼 동사 뒤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을 거예요?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도 뭐가 보이지 않아요? 단서가 없네요. 자, 지금 단서가 뚜렷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뚜렷하지 않은 문제가 두세 개 이상이나 돼버리네요. 지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A, B, C, D에 속어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빠르게 속어부터 해보면 A 형태는 애초에 진행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어. B번은 일단은 남기고 자, 그 다음에 had been responding은 우리 금방 풀었으니까 속어. 뭐야, D번도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1번에. 자,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올릴 거예요. 시간이 많다면 앞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 우리가 바로 B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자, 여기 아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아마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스피리추얼한 캐릭터인데요. 이거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 to help ward of plagues. 그래서 뭔가를 쫓는 거, 뭔가 어떠한 질병들을 이런 것들을 쫓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사람들은 to the COVID-19 pandemic in a unique way.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뭐 해오고 있어요?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독특한 방법이냐면 하고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죠. 자, 이거 독해할 때 팁인데요. 이 콜론은 앞에 있는 a unique way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unique way냐면 by sharing images. 이미지를 공유한대요. 아마비에 그래서 이미지를 공유함으로써 뭔가 질병을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서로 SNS에 공유하고 해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적으로 사실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접근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아마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콜론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갔을 때 빈칸 앞에 if가 보입니다. 그죠? If you do not let the magazine know that 라고 나오고 at least 3 days before the end date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단서가 안 보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if절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속어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단서가 잘 안 보여 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주변 시제를 확인해 주시고 주변 시제는 어때요? If you subscribe, if절의 현재 동사 그 다음에 be sure 명령문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most agreements 대부분의 뭐 계약서, 계약 내용들, 뭐 동의 내용들은 auto renew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갱신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사잖아요, 현재 동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소거를 해볼게요. 자, D번은 아까 풀었던 거, C번도 이미 나왔던 정답.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were cancelling도 아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속어만으로도 내가 정말 헷갈릴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봤네요. 하나씩 출제되었어요.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속어를 통해서
자, 그리고 단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문제를 봤는데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if가 보여요. if가 나왔을 때 제가 일부러 이번 회차에는 if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뭐 미래 진행 시제가 정답이 되는 걸 넣었어요. 왜냐하면 if절에 여러분들이 취약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법이랑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if절 한 번만 빠르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외워주세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had pp가 나온다. 과거랑 had pp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가 정답이 되죠? 얘는 가정법의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이랑 시제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현재 동사가 나온다. 현재 동사. 그럼 얘는 미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f절의 현재 동사, 그 다음 미진 요렇게 패턴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냥 우리 걱정 없이 had pp니까 바로 뒤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헷갈려요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I would, could, might, have, pp 다음에 I would still be doing that 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들 if절의 주어와 동사만 표시를 해요. 자, if절의 주어와 동사 부분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사실 주어 필요 없고 동사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had 혼자만 있는 건지 had pp가 있는 건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법의 과거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사의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뒤로 내가 확인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had pp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주어 뒤에 바로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I, 그 다음에 would have said, 나 말했어요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대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목적어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주어랑 매칭되는 동사 부분에 would have said를 넣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실수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had만 보고 가정법 과거로 갈 수도 있다. 선택지에는 없겠지만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이 would say를 나왔다면 여러분들 그걸 정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여기로 봤는데요. end up 다음에 동사 바로 뒤에 빈칸이니까 준동사의 유형이에요. end up 나오면 바로 ing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동명사의 관용 표현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가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having pp도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being 뭐 pp 이런 식의 형태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뭐가 정답이 돼요? 단순한 ing도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단 GTLP 레벨 2에서는요. 뭐 수동태 형태 가끔 나오긴 하지만 헷갈리지 않게 나오고요. 일단 가장 단순한 ing 형태 혹은 가장 단순한 단순 투부정사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번으로 가시고요. have가 들어간 것들은 그냥 무조건 정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서 imperative 하고 나서 that이 보이죠? 자, 저의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은 이제 아시또 동사랑 시벤 형용사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hould 생략의 형용사, 당위성의 형용사를 재밌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see, when 형용사가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see, critical. 자, 그 다음에 crucial,
중요한, 중대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요. I로 시작하는 거 imperative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important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st, vital, essential, 그 다음에 natural, 그 다음 또 necessary 등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위성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중요한 건 문장의 형태 익혀주셔야 돼요.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채택되니까 정답은 바로 C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enough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빈칸이 있어요. 자, enough. 자, enough to 동사 원형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enough to 동사 원형. 그래서 사실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적인 용법이거든요.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니까 to ward off 라고 해서 쫓아내다, 물리치다, 없애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motion sickness를 없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을 봤는데 바로 if가 보이죠. 자, if가 보였고 동사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생기초고 뭔가 새내기고 32점이 목표신 분들은 지금 이런 형태들이 너무 복잡하게 머릿속에 돌아다닐 거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비동사 PP의 수동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시제 문제는 아니지만 요 앞에 있는 부분에 시제를 보시면 돼요. 자, 가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의 형태잖아요. 과거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바로 would 동사 원형. 그래서 부정 형태는 would나 could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if Pluto were discovered today. 그래서 오늘날 발견이 된다면 we most likely 그 다음에 would not call it a planet. 뭐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A, B, C, D 선택지가 너무 길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계사 문제를 접했을 때 빈칸 앞을 먼저 보아요. 그래서 빈칸 앞을 보니까 콤마가 없네요. 콤마가 있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죠. 자, 그런데 빈칸 앞에 뭐가 없다? 콤마가 없으니까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태도 이제 되겠다. 그래서 지금 physical activity니까 얘는 사물명사죠. 사물명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뭐 which, that, 뭐 whose 이런 것들 다 돼요. D번은 애초에 소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Y가 등장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죠. Physical activity를 Y가 가리킬 수는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C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whose를 소거해 주셔도 돼요. whose 뒤에는 사실 바로 명사가 와줘야 되거든요. 소유격 대신 사용한 게 whose이기 때문에 명사가 없이 바로 동사가 온다면 문법적 오류이기 때문에 바로 소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 physical activity는 which도 가리킬 수 있고 that도 가리킬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자, which랑 that절을 봤을 때 that requires랑 which it requires랑 어떤 문장이 불완전해 보이나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얘랑 얘를 제외하고 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장에 봤을 때 명사가 하나 부족해야 돼요. 자, 그렇죠. 바로 B번이 불완전한 문제죠. 뭐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고요. 항상 GTF에서 빈칸 앞에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which 다음에 it을 넣어줘요.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문제도 또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아직 바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선생님 저는 뭐 아직 이런 문장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하는 32점 분들은
공식적으로 빈칸 앞에 콤마가 없는데 얘는 일단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that으로 가는 꿀팁을 적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최근에 Baffin Bay, Bay라고 하는 건 말이죠. Baffin이라고 하는, 자, 우리 이거 대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뭔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는 고유명사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Baffin Bay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에 the increase of surface, 자, 여기까지 주어 자리죠. surface, during the winter까지가 이제 주어 자리죠. 자, 요렇게 괄호를 치고요. during, 자, 요건 아니고요. 요렇게. 그럼 일단 증가예요. 뭐의 증가냐면 표면의 증가인데요. during the winter. 네, 그래서 winter이라고 하면 겨울이죠. 겨울 동안에 이제 해수면의 증가를 하는 거예요. has posed,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has posed니까 어떤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문제를 계속 발생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For narwhals라고 해서 narwhals라고 하면 이제 돌고래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돌고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뭔가 비행기처럼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입이 쭉 뻗어나온 거, 이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돌고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돌고래에게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they are at, 여기서 가리키는 they는 당연히 narwhals를 가리키는 거겠고요. are at a greater risk, 점점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n before, 뭐보다? 이전보다. 그리고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세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s they 빈칸 periodically. 자, as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네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they 빈칸 periodically, 그래서 주기적으로 surface, 어디로 와야 돼요? to breathe. 숨쉬기 위해 표면으로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숨 쉬는 건 이 narwhals들에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조금 읽어볼게요. And the ice sheet, 자, 빙상이 is limiting their ability to do so. 빙상이 그들의 능력,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breathing 한다라는 거잖아요. 숨쉬게 하는 능력을 조금 어떻게 해준다? 제한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면에 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는 지금 narwhals에 대해 얘네들에게선 필수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표면으로 와서 숨 쉬어야 된다라, 해야 한다라는 뭐가 와요? must, 의무가 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동식물들이 등장하면 얘네들의 가능 능력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동식물들의 필요성, 얘네들이 꼭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들이 주어진다면 얘네들의 의무, 뭐뭐 해야지만 뭐뭐 살 수 있어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A번으로 정답이 채택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보니까 연결사 문제예요. 연결사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연습하는 거 1번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예쁘게 요약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약을 할 때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1번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Most birds, 자, 대부분의 새들은요, share, 공유한대요. 뭘 공유할까요? A remarkable and complex visual communication system. 엄청 길어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remarkable과 complex라고 하는 건 and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네 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있는 visual communication을 시스템을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우면서도 아주 복잡한 의사소통 시스템, 이 체계를 네, share, 공유한대요. 그럼 이거를 저는 어떻게 요약을 할 거냐면요. 새는 의사소통, 놀라운만 저는 적을게요. 놀라운 소통 체계.
있어. 이 정도만 적을래요. 자, 그래서 지금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가요. A, a flock of birds. 자, 그러면 새의 무리 혹은 떼를 flock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새의 무리는요, will take off and fly. 자, 동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동사 부분이네요. 그러면 날기 시작하고요. 날아가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서 appearing to have a leader. 자, 그럼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럼 뭐 없이도? to have a leader이니까 리더 없이도 날아갈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새들을 보면 새들이 여기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더가 존재하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새들은 리더가 없이도 혹은 any obvious hierarchy, 어떠한 계층 구조가 없이 날아갈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flock of birds는 새의 무리는 리더 없이도 뭐 없이도 hierarchy라고 하는 계급도 없이도 날아가는데 뒤도 일단 읽어봐야 돼요. Yet the individual birds almost never 결코 collide. collide라고 하는 건 부딪히다, 충돌해서요. with each other. 전치사도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GTF에서 진짜 가끔은 동사랑 전치사까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동사는 속어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ollide with 얘네 한꺼번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리더가 없는데도 부딪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자, 새는 놀라운 소통 체계가 있어. 근데 체계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새 무리가 있는데 리더가 없는데도 부딪히지 않네. 얘네들은 요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A, B, 그 다음에 C, D 다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다 헷갈리거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Similarly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에 유사한 다른 상황이 등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어지면서요. 놀라운 소통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구체 사실이라고 적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약을 할 때. 자, 그래서 유사하게는 아니에요. A랑 또 다른 유사한 상황이 언급되어야 되는 거고 the furthermore는 추가 설명인 거죠. 추가 설명. 추가 설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체 설명이랑 추가 설명의 개념은 다릅니다. 추가 설명이라고 하는 건요. 뭐 예를 들어 항상 언급하는 부분인데 A는 수학을 잘해. 항상 수학을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A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게다가 얘는 과학까지 잘하네.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게 추가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는요. 이런 식으로 자, 새는 놀라운 소통 체계를 지니는데 여기에 구체 설명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A는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을 좋아해요. 근데 과학 중에서도 화학을 좋아한대요. 그럼 과학 안에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명 기억해 주시고요.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해서 라는 의미로 또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라서 지금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for instance 혹은 for example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추가 설명과 구체 설명을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 개념 잘 익혀주시고요.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부사절 접속사의 개념이에요. 부사절 접속사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해석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사절 접속사라 함은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혹은 형태가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부사라는 게 뭐예요? 부사는요. 일단 문장 전체 동사, 부사,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를 포함한 이 문장이
메인 클러스인 이 주절을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할 때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나 부사 혹은 수식어구를 먼저 해석해야지 해석이 정말 말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절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 부사의 역할하는 문장 먼저 해석을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주절로 넘어가서 연결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접속사를 풀어야 되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문장 1번과 2번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뒤에 내용은 스킵하고 이 부분만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이에요. 1번 문장 They only counted. 자, 숫자를 셌습니다. Men, a military age and their taxable property. 자, 그러면 이제 군대에 입대한 그런 나이 혹은 and their taxable property라고 하면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러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셌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을 요약을 하면 only가 또 포인트입니다. 남자만 셈. 자, 저는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만 셌어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가니까 ancient population figures라고 하는 거는 수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figure의 의미 여기서 뭐 인물의 의미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수치예요. must be tallied with caution이라고 하니까 자, tallie드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 count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고대 인구의 수치는 아주 caution, 조심스럽게 수치를 매겨야 한다. 혹은 매겨줘야 한다. 수동태니까 수치가 조심스럽게 매겨줘야 돼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고대 인구는 자, caution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숫자 세야 돼. 자, 그러면 1번과 2번으로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볼게요. 남자만 셌대요. 남자만 셌기 때문에 남자만 이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인구수를 너희가 한번 측정하고 싶다면 이거를 조금 주의하고 숫자를 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요약해서 연결해 봤더니 자연스럽게 because가 되죠. 나머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남자만 셈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떻게 숫자를 아주 조심히 세야 돼? 어색하죠. until은 숫자에서 특히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순차적인 부분이 적용이 돼야 돼요. until, 뭐뭐 할 때까지 라는 의미로 시간적인 내용이 반영돼야 되며 when도 동일하겠죠.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남자만 셌기 때문에 네, 요렇게 숫자를 세야 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독해에서도 특히 독해와 어휘 부분에서 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어휘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prolong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어휘 중 하나죠. prolong은 연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을 하는 건데요. estiva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끔 등장한 소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동면이 아니라 여름에 잠을 자는 하면이라고 부르는 게 estivation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잠이라고 쉽게 적을게요. 여름잠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prolonged dormancy. 자, 그럼 연장된 그런 자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f an animal during a hot period like summer. 자, 엄청 더운 그러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연장된 잠자는 그 기간을 바로 estivation, 네, 여름잠이라고 해요 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 뒤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독해를 푸실 때 어휘를 마지막에 푸는 게 아니라 읽다가 그 문맥에서 바로 풀어주셔야 되죠. 자, 그럼 prolonged dormancy니까 기간이 연장이 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A번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나왔던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한 거예요. 보니까 broad라고 하는 거를 오답을 하신 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broad, prolong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broad는 약간 넓이 혹은 그 크기들을 넓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rolong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기간의 연장의 상황에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broad는 뭔가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넓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넓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고요. heightened라고 하는 거는 강화시키다, 뭐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선 당연히 초고가 되겠고요. extended는 사실 사전적인 동의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동의어니까 C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D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dragging이라고 하는 건 얘는 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기간이나 일에서 일을 질질 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간이 연장되다라는 의미는 이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지 질질 끌어간다라는 개념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적중특강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마 이 적중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거 얻어 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주실 게 있어요. 빠르게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했던 거 제가 설명을 했지만 혹은 해석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빨리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